갈 데가 없으니까 미용실에 이렇게 조그만 지금 이 공간처럼 조그만 그 마사지룸에서 제가 한 2년 살았어요. 집사람하고. 이게 미안해요, 참 진짜로 말씀드려요. 집을 얻을 돈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독립기술입니다. 영어 점수는 굉장히 낮았죠. 4.5, 5.0. 너가 승인을 안 해도 나는 아들레이다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네가 결정해라 마지막.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약이 취한 사람이 너무 많고 통제가 안 되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두 헤어 브리스번 시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봉사활동 매달 둘째 주 일요일날 봉사활동 미용실 1층에서 교육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호주 앤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 교육하고 부동산에 관련 처음 집 사시는 분들 처음 집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집을 보는 거 그런 걸 좀 업로드해서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여기서 미용 봉사자들 다 이제 물품 같은 거 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홈리스들 오시게 되면 다가라 같은 그런 것들 다 아직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수익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원래 한 2007년도에 왔어요. 그 전에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미용 교육 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텝, 중상, 시작일, 디자이너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다가 교육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대학 교수 같은 것도 좀 되고 싶고 공부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 제가 24살 때 원래 미용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4살 때 하게 되면 저 때는 미용실을 하려면 한 7년 정도 경력을 쌓아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한다 하더라도 꽤 짧은 시간이 됐는데 너무 빠른 나이에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대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커리어가 필요한데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이 제일 알아주거든요. 뭐 토니인가 유다서스 이런 데를 제가 알아서 이제 거기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가면 이제 수업을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호주로 어학연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운드가 2,000원이 돼요. 1파운드 2,000원. 너무 환율이 비싸고 그때 당시에 호주 환율은 600에서 7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호주에 시드니에 1년 정도 한영사 하다가 영국을 갔죠. 영국 가서 한 3년 정도 델사스도 공부를 하고 토니인가에도 공부를 하고 여러 군데 학교를 한 3-4군데를 돌았어요.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간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영국 가면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근데 신사는 별로 찾아보기가 없고 호주 있을 때 1년 동안 있을 때는 인종차별이라는 걸 못 느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영국은 정말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 조금 어린애들도 지나가고 뭐 니네는 뭐 하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 마치고 한국으로 왔죠. 와서 이제 커리어가 좀 많이 쌓았잖아요. 대학 출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커트 강사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가위가 좀 기존에 없던 가위를 좀 만들고 싶어서 2004년도부터 가위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했어요. 가위를 네, 미용 가위 직접 제가 개발해서 디자인해서 네, 생산을 해서 영국 토닝 가위를 수출을 했죠. 제가 나온 학교로. 네, 한 개부터 출발했는데 한 70종류까지 늘어졌어요. 20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허가 한 10개가 넘고요. 이제 발명 특허, 뭐 실용신앙, 그다음 디자인 특허가 10개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굿 디자인 컴피티션 나가서 호주에서 5번, 한국에서 5번, 10번의 굿 디자인 어워드상을 받았어요. 오. 네. 그래서 가위를 판매하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가위를 판매한 거고 제가 직접 쓰고 또 가르치는 제자애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원장님들 이제 프랜차이즈 제가 일했거든요. 원장님들 가르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위도 나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전임이 되려면 좀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기부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 기부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단호하게 포기를 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계속 세미나 1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100회 넘는 세미나를 하고 호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호주 생활이 1년 동안 있었던 그 학년서 했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죠. 기억이 많이 나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독립기술이 가능했었어요. 2007년도까지가 막 가능했었어요. 그때 영어 점수는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4.5, 5.0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주정부 스폰서십이 4.5, 저희 연방정부가 5.0이면 가능했었던 시절이어서 이제 한국에서 신청을 했죠.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또 이민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채널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주정부 신청을 했습니다. 타즈메니아 주정부 신청을 했는데 타즈메니아에서 주정부에서 거절을 났어요. 연방정부에도 또 거절이 났습니다. 주정부에서 거절이 났다가 승인했다가 다시 연방정부에 또 거절이 났어요.
근데 결국은 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였냐면 근데 영어 주정부 신청이 영어 4.5였잖아요. 네. 그 주정부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유가 영어 점수라는 이유 더 날라고 했는데 법이 정해준 점수잖아요. 4.5라고. 저희는 승복을 전 못했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 대동을 해서 재심 신청을 해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저를 심사한 슈퍼바이저를 만나려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시드니에 들려서 타즈메니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커리어들 연구에서 공부했던 거랑 제가 또 책도 쓰고 가이드 직접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싹 써머리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가게 타즈메니아 가서 미용실 오픈할 거다 해서 제가 한 1,000불 정도 때가 1,00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통해서 시장 마켓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미용실 오픈할 거다까지 다 준비를 해서 가서 들어가서 밀었죠. 그때 당시 나이가 제가 한 33살 정도 됐을 겁니다. 33살 거절 났을 때가 영주권 받을 때가 한 34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영어가 아니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주정부 스폰서를 꽤 신청을 했대요. 타즈메니아 주정부를 통해서 단 한 명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정부를 신청해서 거기서 지금은 살아야 되죠. 무조건 2년간은. 그때는 안 살아도 상관이 없었어요. 제재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들 주정부를 신청해놓고 안 가버린 거예요. 거기로. 시드니나 멜번이나 뭐 브리스번으로 가버린 거예요. 대도시로. 가기 싫으니까. 네. 왜 그러면 시골 가면 아시잖아요. 힘든 거, 얼마나 힘든 거, 생활이. 먹는 거, 뭐 슈퍼도 제대로 있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런 거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살짝 왔다 한두 달에 있다가 다 가버린대요. 한 명도 지키지 않았죠.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예. 거절을 해버렸어요. 너라고 다르겠냐 이거죠. 너라고 다를 거 없다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영어가 아닌 그 사이로 저를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어메이징 이러더라고요. 슈퍼바이저. 그래서 아마 네가 커리어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여기 타즈메니아 헤어드레스 중에. 그래서 근데 딱 한마디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아들레이드 주정부가 3개월짜리 그 고용 레터만 받으면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내 친구가 지금 아들레이드 미용실 하고 있는데 난 타즈메니아 오고 싶다. 솔직히 너가 승인을 안 해도 난 아들레이드 갈 수 있으니까 그거 네가 결정해라. 마지막으로. 안 그러면 난 정말 타즈메니아 와서 난 미용실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연락 줄게. 그래서 이틀 만에 연락을. 오, 되려 옵션을 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타즈메니아에서 오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연방정부로 서류가 넘어갔겠죠. 연방정부 승인이 떨어져야 되니까 넘어간 또 거절나온 거예요. 네.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나는 승복 못한다. 그래서 타즈메니아 주정부에 이제 인터뷰 받던 슈퍼바이저가 연락하고 이제 우리는 재심을 또 다시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청해달라니까 심사하시는 분이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인터뷰도 하고 했으니까 좀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또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뭐 그게 문제가 없이 이제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4년이 굉장히 어렵게 이제 영주권을 받았죠. 정말 쉽게 받을 때 그때는 장롱면허도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정말 타즈메니아 왔어요. 저는 약속을 지켜야 일을 했잖아요. 거기까지 인터뷰 갔는데 또 안 가도 저도 똑같은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저 그게 싫었어요. 그래갖고 타즈메니아 그 마이어 백화점 바로 옆에 제 메인들에다가 거기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저희가 오픈했어요. 그래갖고 그 주정부에서 저를 거절났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계 호주인이거든요. 저 손님이 됐어요. 그래 가서 고맙다고 해서 인사하고 오픈 지금 준비 주고 계약했다. 근데 집사람이 또 일본에서 미용 대학을 나와서 일본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또 커뮤니케이션도 잘 됐죠. 결국은 이제 오픈해서 2년 반 정도 제가 잘 하고 다른 분한테 잘 넘겨드리고 저는 브리스번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 비자가 또 스폰서십 RSNS 비자 그때 당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때 아마 RSNS가 초창기였던 걸 잘 몰랐어요. 저희 법무사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RSNS. 지금 491의 예전 버전이죠.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그쪽에서는 제가 처음 케이스로 RSNS 미용 쪽 만들어서 드리고 저는 이제 그분은 타즈메니아에서 한 10년 정도 사셨어요. 근데 이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호주는 법이 기준한 걸 내가 지키면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한국 사회가 좀 다르요. 사람을 좀 이렇게 저기 하는 좀 트릭을 써서 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아니 호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결국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호주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 또 원하는 법만 지키면 결국 손해보지 않고 이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호주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높아졌죠. 물론 돈을 많이 썼어요. 영주권 우선 비자에 대한 그 저기는 없잖아요. 걱정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타즈메니아 가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장사가 되게
여기에 한 5분의 1밖에 장사가 안 돼요. 인구가 전체가 3, 40만 밖에 안 되거든요. 3, 40몇 명? 타즈메니아 전체? 3, 40만 명. 예, 밖에 안 돼요. 타즈메니아 자체는 더 작고요. 한인 커뮤니티 인구가 300명이 안 넘어가요. 그 호바트. 그러니까 호바트가 주도잖아요. 300명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가격을 너무 막 적게 받으면은 많이 일해도 결국 돈이 안 되는 건 똑같고, 가격을 많이 받으면은 저희 가게 안 오고 시드니 가서 머리를 하고 와요. 시드니나 멜번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원을 구하기 되게 힘든 거죠. 그거 하나는 있죠. 뭐 마음이 편하다는 거, 비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삶은 비자가 있으나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받고 나서도 변하는 건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자 걱정 안 하는 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직업상의 좀 궤도가 다르게 되면 그런 것들 무료로 좀 무료 가깝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직업을 내가 언제든지 제약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비자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비자 받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걸 좀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여기 올 때 3천만 원 들고 왔어요. 근데 이민자로 들어오니까 3천만 원이면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타즈메니아에서 2천만 원을 그 인테리어 하는데 쓰고, 또 부족해갖고 또 갑박가게 부족해갖고 벌어서 갑판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잘 데가 없으니까 미국시에 이렇게 조그만, 지금 이 공간처럼 조그만 그 마사지 룸에서 제가 한 2년 살았어요. 집사람하고. 그게 미안해서 진짜로 왔는데 집으로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있어야 되니까. 슈퍼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3천만 원에서 이제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 반 정도. 타지메니아에 있는 시간은. 네, 그럼 약속은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근데 장사가 내 능력과 다르게 너무 마켓이 작은 데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뭐 여유적인 부분 많이 있었죠. 행복하고 그건 있어요. 놀러다 택시도 가지고. 자연이 좋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2년 반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같이 묶어서 비자랑 해서 이렇게 넘겨드리고, 집을 그거 팔아가고 좀 하나 샀어요. 조그만 거. 브리즈번에. 네네. 브리즈번 오자마자 샀죠. 대파리씨랑 조금 모은 거랑 해갖고, 이제 그분 이제 비즈니스 팔았으니까 비즈니스 매매 대금을 해갖고 이제 해서 했는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미용실 찰 돈이 없네요. 그래갖고 미용실 짤 돈이 없어갖고 그거를 또 한 4, 5년을 남의 집 생각 또 했죠. 어쩌서 미용이 그때 당시에 뭐 뛰고 이거 뛰고 나는 한 7, 800불 주에 밖에 안 가져가요. 합법적인 웨이지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미용실 하려면 다시 돈을, 집을 팔 수는 없으니까 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산 건데. 또 잠깐 스톱하고 또 이제 돈을 바짝 모으기 위해서 저희 2년 닭공장을 또 들어가서 바짝 일해갖고 돈을 땡겨갖고 이제 미용실을 오픈해서 2004년도에 여기 시티 메리 스트리트 사로 오픈해갖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큰 장소로 옮겨왔죠. 미용실을 지금 제가 한국에 하고 있잖아요. 미용실로 해서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면 인건비도 비싸지고, 한국과 좀 다르게 미용 마켓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거든요. 그게 이제 미용실에서 돈 번 게 아니고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진짜 독학으로.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교육하고 부동산 쪽으로 해서 인스펙션 가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 손님들 중에 가르쳐달라 하시면 제가 무료로 가르쳐드려요. 뭐 한두 시간 정도 집 살 때 주의해야 될 거, 어떻게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되는지, 오퍼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또 오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윈을 잡으러 낼 수 있는지, 내가 셀렉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노하우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즘 다 전자 오퍼로 하거든요. 집 살 때도. 그 오퍼 넣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되는지, 어떨 때 위드 드로우를 내가 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오시면 제가 봐야겠는데요. 제가 열심히 봐야겠네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쳐주고 집 인스펙션만 해갖고 이제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부동산으로 수익이 더 크신데 미용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대출. 그리고 진짜 여기 또 나중에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는데, 먼저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일 하시는 거, 영주권 받으시는 거 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되 그것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망합니다, 인생이. 재테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재테크 무조건 해야 돼요. 미용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지금 현재 5배 이상을 부동산을 지금 제가 벌고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근데 집만 사놓고 버티고 계속 이자만 갖고 있는데 집값 계속 뛰는 거예요. 재테크, 호주는 특히나 부동산으로 정말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정부에. 내가 집 두 채 사면 들어가는 경비보다 또 내가 주는 인컴보다 월세 나는 것보다 수익을 시장에 그거는 정리해서 뺐어요. 내 인컴 전체 인컴에서 내가 지금 얘기했을 때 집값 올라가는 거 은행에서 보고 너 20만 원 올랐네? 그 20만 원 다시 잡아둘게. 그냥 너가 사! 이러거든. 그거 가서 사면 돼요. 아무 고생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저 잘못 봤네요. 제가
원장님 미용에 되게 네. 장인 정신이 있으시고 프라이드가 자신감 있으신지. 있어요. 근데 미용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어. 그러니까 미용만 해서는 노후 생활이 편하게 그냥 먹고는 살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테크에 눈을 두고 호주는 무조건 부동산 공부를 해서 부동산을 해야 된다.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게 한국 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주권 다 어렵게 받지만은 하고 나서 내가 내 직업에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또 부동산을 공부를 해서 아 한국 사람들 다 잘 산다 이 소리 좀 듣게 해주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 네.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떤 건지 설명 좀. 지금 매월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저기 교육센터를 운영했잖아요. 학생들 데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갔어요. 청량리 가나학교도 가고 봉사하면서 파마 이렇게 할머니들 파마하는 데 가고 해서 뭐 또 저기 음성 꽃동네 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호주는 좀 시스템이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약에 취한 사람 없잖아요. 이런 말 해도 안 어울리겠죠. 없지는 않죠 한국도 요새. 네.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괜찮은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약이 취한 사람이 너무 많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했죠. 저도 뭐 사람이니까 통제가 안 돼 겁나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좀 여유로워지고 호주에 와서 정착하면서 돈 받은 게 나름대로 저도 처음에 좀 더 탐먹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보조금도 좀 주고 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아 외국의 사람들이 이민 와서 호주 사회에 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오게 되면 솔직히 이민자에 대한 호주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네.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근데 그런 걸 좀 개선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뭔가 봉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 그래도 이민자들 잘 받아놓으니까 쟤네들도 나름대로의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미용 봉사는요 쉽게 못합니다. 엄청 어려운 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면 다 잘라드려야 돼요. 노숙자분들 그럼요 당연히 잘라드려야 돼요. 잘라고 오셨는데 안 잘라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냄새는 뭐 둘째 문제고 위생 굉장히 위생에 취약해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 쓰고 글러브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많이 힘들죠. 그리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취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봉사자 중에 한 분이 또 나가서 봉사하는 팀이 한 4명, 5명 되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안 오신 분들 몸이 불편하시면은 또 이불 같은 거, 옷 같은 거 가져가서 이제 좀 드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봉사자들, 일반 봉사자도 필요하죠. 이렇게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게 좀 쉽진 않아요. 저기 독립시분들이 여기 많이 집 앞에 맞아요. 미용실 여기가 앞에 많으시더라고요. 네, 사고도 많이 칩니다. 아. 아 속상해 솔직히. 내 봉사활동 하는 게 맞나 정도로.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교회 단체에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 단체에서 좀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또 목사님도 한 분께서 또 오셔서 그분들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필요하시냐고 또 기도해주고 3명 정도가 이제 자르고 있고 한 분 정도 나가서 모시고 오고 그래서 일반 봉사자들이 가서 좀 깨우시고 이제 옷도 좀 드리고 이불도 좀 드리는 봉사자도 필요한데 꼭좀 지원해 주십시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 2시간 동안 합니다. 네, 뭐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봉사입니다. 봉사. 네. 지금 호주하고 한국이 이제 앞으로 손님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미용사 채널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머리 잘나는 디자이너들이 보기 힘드실 겁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용사가 제 인기가 없는 직업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호주 2세들 중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로컬 자체에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배우는 기간에 비해서 웨이지가 너무 작아요. 시니어가 10년 차가 보통 7, 8만 불 받거든요. 월급을 하면. 물론 이제 인센티브는 더 가져가야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7, 8만 원 평균 웨이지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근데 4년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한국 사람들 머리만 배우면 되거든요. 파마랑 단순 염색이랑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되는데 호주 사람들이 하는 염색은 또 달라요. 색깔 맞추기 정말 힘듭니다. 머리카락이 다르다고. 그렇죠. 모질이 다르기 되기 때문에 우리 게리 선생님 호주 미용실 가서 머리 안 자르시죠? 안 가요. 호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머리 안 잘라요. 가서 염색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안 합니다.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에이시안 상대로밖에 못해요. 왜냐면 한국 디자이너들은 파마나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객 위주로 돌아가고 호주는 호주 애들 위주로 돌아가요. 염색이나 이런 거. 근데 호주 사람들은 인구가 많잖아요. 시장부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바운드리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염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직이 잦은 게 급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많이 안 합니다. 특히 이민자 2세대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또 요즘 세대가 저희 때 세대하고 다르게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주어진 임무만 완성을 해도 너 잘한다 이렇게 하는 세대거든요. 요즘 저기 세대라는 게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요즘 친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 사회 현상이 이렇게 저희 때하고 다르게 경쟁 시대가 아닌 이제 워라밸을 찾고 이런 시대로 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미용은 더 심해져. 기술이 이만큼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을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퀄리티를 맞추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미용이 쉽지가 않고 앞으로 퀄리티 떨어지는 거는 이제 좀 이해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 네. 앞으로 호주에서 더 좋은 영향 많이 끼치시면서 아, 채널도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